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잘 계셨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 구합승입니다. 자, 오늘은 338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여기에 나갈 자리네요. 1번에 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등기법의 스타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별표 5개.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뭡니까? 일단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됩니다. 이 보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처음을 지칭해요. 처음이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뭡니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종류죠? 자,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됩니다.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항상 토지냐 건물인자를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별표 5개. 자, 소유권 보전 등기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 둬야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전 등기 신청권자는 누구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다.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 측면이 있겠죠. 예외적 측면은 어떠한 측면이냐? 바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 승계인은 예외적 측면으로서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해주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 측면으로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대표적으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 요거 이제 첫 번째 보전 등기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 둘 거는 일단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자, 특별자치도지사가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지칭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 건물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판결에 관련돼서 판결입니다. 자, 판결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거는 판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확정 판결이 있고 확정 판결의 종류죠. 이 확정 판결의 종류는 확인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인 판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성 판결. 자, 원칙은 무슨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꼭 점검해 둘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누굴 상대로 하죠? 국가를 상대로 하고요.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인 판결도 속하고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해요. 그러면 확정 판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정 판결에 한한다. 맞죠? 근데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래서 확인, 이행, 형성. 대표적으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주 토지는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소유권은 가구입니다. 직권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보전 등기를 개설하는 거. 대표적으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이제 미등기 토지, 미등기라는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법원이어야 돼요, 법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과 법원의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자, 예적 측면이네. 예적 측면에 대해서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미등기 토지가 등재가 되어야죠. 미등기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대표적으로 요 자체는 촉탁으로 이루어지겠죠. 법원이 촉탁하게 되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알아서 직권으로, 요 미등기 부동산이 직권이에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런 원리 4가지를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 자, 처음이다.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뭐에 깨끗하죠.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처음이에요. 대표적으로 들어서 등기 원인 일자와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요 칠판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31페이지 기본서입니다. 자, 1번은 소유권 보전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기억해 둘 거는 바로 1번. 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최초에 하는 등기, 그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 자, 2번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 보전 등기,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에 대해서만 우리 보전 등기할 수 있죠. 부동산 일부 지분,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생각을 해봐요. 일부만 개설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도 전부, 권리도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자, 3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없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 하고 등기 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청구할 상대방이 없는 구조에서 채권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보전할 청구권이 없다. 고로 소유권 보전 등기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또 한번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보죠. 원시처리인 경우 반드시 보전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과 점유 취득 시의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원시취득이면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38페이지에서 팁이 하나 있어요. 팁.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걸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찾아놔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고, 우리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토지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우리가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339페이지에서 그 팁이 하나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해 둬야 돼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표로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건물에 한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이제 건물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서 특히 신청과 관련돼서 박스, 특히 4번을 정리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미등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구청장이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요거는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4번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건물에 한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4번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방가로 1번에 작년에 2.5점짜리죠. 그래서 두 번째, 맨 밑에 341페이지. 다만, 한동일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전부,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굴을 둔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동시 신청이 있죠. 그래서 거기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구분 건물 표시 여기가 포인트예요.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동시 대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에 대해서?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뭐 쭉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자 343페이지로 가요. 그리고 5번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습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 등기한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촉탁에 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소유권을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공식, 원칙입니다. 원칙이 이제 미등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가압류. 대표적으로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대표적으로 갱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겠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갱매, 개시, 결정 등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를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 자,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밑에 있죠.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의 대상 1번의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 다음에 기입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서도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거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신청인은 누구죠? 예, 등기관이네요. 명의는 딴 사람이죠.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에 불일체에 불일체함으로써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체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지만 우리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줘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등기 명인 소유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된다. 말소와 관련돼서 직권형 소유권 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처분 전 등기가 설사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해진 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잡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걸 5개 원리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개 원리인가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 정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346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유형가 많죠. 대표적으로 거기 자, 매매라는 것도 있고 교환 증여가 있고요. 자, 2번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요건 한번 체크해 놓고요. 상속, 유정,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수용, 판결, 경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공형지 협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점유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많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보셔야 돼요?
자, 가구에 대해서 우리 거민계약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죠. 특히 3번을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약을 온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 우리 계약, 매매죠. 동시 이행 단계가 있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된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우리 27회 때 2.5점짜리가 나오고요. 자, 매매는 대표적으로 쌍무다. 그러면 정의는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폐무계약이라고 그랬죠. 폐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특히 3번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고 자, 부동산 토지 건축물의 매매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의 정보 정보로 제공한 경우와 주택 거래 신고 지역 내 기존 공동주택의 매매 교환 시 주택 거래 신고 필정 정보 정보로 제공한 경우는 신고 필정의 검인을 대신할 수 있다. 검인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거래가액 등기. 거래가액 등기에도 이미 한번 봤죠. 그래서 거래가액 등기는 2006년 1월 1일 이전 이후죠. 그래서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줄쳐놓고 밑에서 두 번째 매매계약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다라는 것.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돼서 몇 년?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거래가액 등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가액 등기와 아울러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가액 등기가 된다. 거래가액과 관련돼서 거래가액은 대표적으로 몇 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그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죠. 무슨 계약서요?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거래가액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가구죠. 그래서 거래가액 등기는 가구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매매 목록이다.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매매 목록. 이거는 원칙과 A가 있죠. 원칙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네요. 자,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반드시 제공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수인 경우. 자, 그러면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 등기. 그러면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거래가액 등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매매 목록 번호가 있어요. 그 매매 목록을 떼보게 되면 그게 대표적인 거래가액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부동산이 몇 개? 2개 이상.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반드시 우리가 첨부해 줘야 된다. 요거 한번 잡아놓고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영구 보전 정보라는 거. 그래서 영구 보전.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증, 허가구역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18회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올해가 몇 회에 28회 때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가액 등기와 거래가액 등기와 그 다음에 매매 목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47페이지 한번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3번을 봐봐요. 자, 349페이지 3번 매매 목록의 경우 찾았어요. 자, 매매 목록의 경정과 변경.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단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안에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에는 경정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매매 목록의 변경 그 다음에 경정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등기안에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는 경정 변경할 수 있다. 요 3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신고필 정보의 기록사항이 불치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29조 9호가 되겠죠. 그래서 9호에서 각하한다.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고, 거래가액,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이렇게 참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해주면 아주 뭐예요?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49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이 있어요.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349페이지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하나 두 개를 들어놔 봅시다. 참고 표시로. 자, 각각 을병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 갑을로 간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 을병으로 간다. 그럼 단독 소유를 공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단독 소유를 공유네요.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을병이죠. 갑이 없죠. 여기는 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게 뭐냐? 요거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요. 그래서 전부 이전 등기. 자, 요거는 갑에서 갑을로 가네요. 요거는 바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소유권, 그래서 권리죠. 그래서 권리 일부다. 그러면 권리 일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로 지분이라는 거예요. 지분.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뭘 존치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된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349페이지 한번 보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349페이지.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 지분 또는 그 일부를 이전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27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대표적으로 무슨 이전 등기를 말하고 있다?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나와 있죠.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 지분 이전 등기다.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가 나오네요. 자,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와 대표적으로 꼭 비교해 둘 거. 일단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항상 기억해 두라고 그러죠. 상속인이 들어갔어요. 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동신청이라는 거. 27회 때 출제됐고요. 요 상속인 등기가 대표적으로 무슨 승계인 등기입니까? 포괄 승계인 등기가 됩니다. 그럼 포괄 승계인은 대표적으로 무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 요 단독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됩니다. 단독 신청이 되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럼 여기는 단독 신청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인 등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상속인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네. 자, 상속 등기 원인은 뭐예요? 바로 상속이 되죠. 상속인 등기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상속은 187조죠.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그런 원리가 성립이 되죠.
자, 상속은 비상속인의 사망한 때 비상속인이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그래서 포괄승계가 되죠. 자, 상속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비상속인의 사망일이죠. 상속재산을 취득하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해야죠. 그래서 처분 등기 전에 상속 등기를 먼저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351페이지예요. 펼쳐봐요. 자, 절차와 관련돼서 단독 교체하죠. 단독. 자, 상속 개시 후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됐대. 그럼 상속 개시일자는 순차로 모두 기록하여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이겠죠. 상속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자, 사건으로 봐는 두 건인데 포괄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건 줄쳐놓으세요. 자, 3번에 상속인이 수인 경우래. 그러면 수인인 경우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3번에 대해서 앞으로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둬요. 자, 전원 보상이다. 전원 보상. 전원에서 이제 보호자를 땄어요.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상속 등기.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 수인의 보전 등기권자와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원 보상이라고 한번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원 보상. 보가 뭐예요?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상속 등기. 공동 상속인과 관련돼서 전원 보상. 요 3번 한번 체크해놓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번과 관련돼서 4번과 5번의 관계예요. 4번과 5번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 이런 의미가 우리가 전개돼요. 자, 상속 등기, 협의 분할이한 상속과 관련된 겁니다. 자, 협의 분할이한 상속과 관련돼서 협의 분할이한 상속.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이냐, 전과 후를 나눠봐야 돼요. 상속 등기 전,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원인이 뭐냐? 자,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과 관련돼서는 동일해요.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이 되고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자, 원인 일자가 달라지죠. 자, 등기 원인 일자와 관련돼서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이니까 이거는 자, 피상속인의 사망시가 되겠죠. 사망시가 되고요. 자, 협의 분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협의 분할일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일.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 목적이에요.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이니까 이거는 소유권 바로 이전 등기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이해도 까먹고 이해하면 또 까먹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과 관련해서는 전, 이, 후, 경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전, 이, 후, 경 이렇게 합니다. 자, 전이 후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은 이전 등기요.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3번과 관련돼서 전원 보상.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한 상속과 관련돼서 전이 후경 이렇게 한번 딱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51페이지 박스로 정리 잘 해놨네요. 상속 등기 전, 동그라미 후. 그래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이전, 그래서 이 동그라미. 후가 관련돼서 경, 그래서 앞으로 전이 후경.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당배 분할에 한 상속 동일합니다. 등기 원인 일자 관련돼서 전 사망일이 되고요.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협의 분할이 됩니다. 이 문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3, 4, 5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 보상 우리가 확인해 두고 그 다음에 전이 후경
전이, 후, 경 이렇게 한번 해서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요.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며 우리가 이제 전음 보상 그 다음에 전이 후경 이렇게 한번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둬야 됩니다. 전이 후경 전음 보상 이렇게. 자, 이번에는 352페이지 5번의 유정 등기가 나오네요. 자, 유정 등기는 유하고 정하고 나눠놓으라고 그랬어요. 유정 이렇게 읽을 때 유정. 자, 유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러면 항상 그래서 그러면 유라는 것은 유죠. 당신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합격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정에서 유를 3번 외쳐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유언으로 대표적으로 유언으로 정여하는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증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라는 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정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2개를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포괄 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 유정.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 유정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187조 특정의 수익 단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자,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특정 유정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186조가 돼. 그럼 포괄 유정은 몇 조로 간다? 187조. 특정 유정은 대표적으로 186조. 그러면 유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포괄 유정인지 특정 유정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유언과 관련돼서 그러면 유다. 요 사람은 이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거는 유언 집행자가 돼요. 자,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받는 수정자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 즉 상속인 대표적으로 의무자가 됨으로써 유정 등기는 언제나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유하면 공, 그래서 유공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괄 유정은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라는 것은 요거는 유언장이 돼. 유언장과 관련돼서 수인의 포괄 수령자입니다. 수인의 포괄 수령자와 관련돼서 포괄 수령자는 자, 그러면 수인의 포괄 수령자 1인이 자기 지분은 어떻게 될 건가? 유언장이 나기 때문에 자기 지분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전원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인 우리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자전. 그래서 자전 다 됩니다. 수인의 포괄 유정은 자전.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그래서 아니면 전원도 되고 자기도 된다. 그러면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유언 집행자, 유언장과 관련돼서 그런 의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2페이지 유정은 유언에 의해서 유정자의 사망 후에 수정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한번 밑줄을 다 그어놓고요. 자, 유정의 효력은 사망한 날 효력이 발생해. 근데 조건이 붙었다.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과 기한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날이 됩니다. 유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유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특정 유정. 특정 유정은 유정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 경우 유언 집행자의 이행으로서 특정 재산입니다. 특정 재산이 수정자에게 등기함으로써 이전되고요. 포괄 유정은 유정자 사망 시 법률 규정에서 등기 없이 포괄적으로 수정자의 지분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유정은 몇 조다? 186조. 특정 유정 186조, 포괄 유정은 몇 조다? 187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포괄 유정, 특정 유정을 불문하고, 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바로 수정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유언 집행자 또는 대표적으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 돼. 그래서 유공. 다만 수정자가 수인의 포괄 유정의 경우 공전원도 가능하고 각자가 자기 지분, 그래서 전자, 포괄 유정은 전자.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전원 보상. 그러면 우리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전원도 되고 자기도 된다. 그래서 니은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니을과 관련돼서 그럼 니을을 한번 확인해 두시죠.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정자가 있어서 직접 특정 수정자 명의로 보전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포괄 승계인은 A로 있지만 그러면 특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니을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버지도 그래요. 상속권을 남용할 수가 있죠. 이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쁜 자식을 위해서 저는 상속을 하고 돌아가셔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류분 침해, 내 상속분을 달라. 내 유류분 침해에 대해서 명의라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죠. 그러면 유류분 침해라 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유류분 침해라 할지라도 이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하는 일을 반드시 수리해야 돼. 그래서 353페이지 맨 위에 밑줄을 하나 딱 그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유정이 뭐냐? 유정자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정하는 것.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갑에게, 영월에 있는 임야를 을에게 유정한다. 특정해서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특정 유정이라고 그러고요. 자,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유정자의 적극적, 소극적,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적 일부에 대해서 부분을 유정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게 포괄 유정이에요. 유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3분의 1을 갑에게 유정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괄 유정. 그러면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에 대해서 포괄 유정은 몇 조다?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고 유함은 공. 그래서 유정은 공동신청이 돼. 공동신청이니까 등기 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 1기억의 공동신청이 있어요. 상속, 포괄유정 사망시, 특정유정은 등기시. 그래서 상속은 단독신청이요.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유함은 유공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53페이지 디귿에 수정자가 수인인 경우가 있네요. 수인인 경우,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 수정자 전원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인의 포괄 수정자 1인이 왜 자기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느냐? 유언장에 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에 대해서는 왜 하느냐?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A 요거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도 한번 기억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제 355페이지 바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리얼에 대해서.
자, 유정의 가등기입니다. 자, 유정, 죄가 죽지도 않았는데 갖고 와서 가등기 해달래. 그건 아니죠. 유정의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유정은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꼭 나눠봐야 돼요. 사망 전에는 가등기 수리할 수 없어요. 사망 후에는 가등기가 수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래서 특히 리얼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 우리가 한번 잡아두자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다르다. 대표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원 보상, 그 다음에 전원 보전 등기 상속 자기는 안 돼요. 전원 보상 협의 분할한 상속과 관련돼서 전희 후경 전하면 이전 후하면 경정 등기 그렇게 한번 안겨두면 감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유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포괄유정, 특정유정 그래서 이 포괄유정은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가 되고 이 유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동신청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27회 때 출제가 되고요. 특히 주인의 포괄수령자 1인 자전, 자기도 가능하고 전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9조와 관련돼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은 포괄유정은 187조요. 특정유정은 186조와 관련돼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5페이지 맨 밑에 가로 6번 진정 명의회복 등기. 이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자고요. 자, 쉬어서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